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에 대한 모의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요건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런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니 여러분들 요거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요. 개별적으로 문제는 계속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회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개념인가?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 이후 투하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술 창업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우리는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출구 전략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IPO, 코넥스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거, M&A, 기업을 사고 파는 거,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업권을 팔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장 측면 M&A 유형 중 우회 상장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분할 합병, 자산의 양수도, 영업의 양수도, 그리고 현물 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에 보시면 이렇게 회서를 달아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회상장이 뭔지, 그리고 우회상장의 유형이 뭔지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M&A 절차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초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머릿글이 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정답이 요거죠.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M&A를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을 선정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실사 및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및 협상 계약을 해야 되고 사후 통합 과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M&A 절차 5단계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정의인가?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답 생각나셨죠? 지금 생각나신 게 정답입니다. 기업이 행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기업의 행동에 의해 발생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다. 정답 바로 나오셨죠? 기업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기업 이미지 인증은 무엇을 상징하는 마크인가?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정답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노사무나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번 문제. 공장 입지 유형.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개별 입지와 계획 입지가 있다. 그죠? 계획 입지가 있다. 그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자, 개별 입지의 경우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의 규모 건축을 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다. 개별 입지. 맞죠? 그다음에 계획 입지의 장점은 공장 설립 허가 절차가 간소하다. 맞습니다.
자, 계획입지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공단을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수록 해놓은 것. 그 계획입지라고 했습니다. 계획입지는 공장 용지 처분과 사업 확장 시 공장 증축이 용이하다. 예, 이거 아니죠. 예, 이게 불가하죠. 불가한 게 아니라 불편하죠. 그 다음에 개별 입지는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동력, 용수, 수송 등과 같은 산업 기반 시설이 미약하다. 그리고 계획 입지는 선분양 후 입주 방식으로 적기에 공장 확보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적기는 내가 바로 물건을 제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공단 조성 공사가 안 끝났어요. 입주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입지와 개별 입지의 장단점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1번. 공장 설립 절차 4단계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되죠. 먼저 공장 입지를 선정하고요. 공장 설립 및 승인을 받고요. 이게 이제 승인은 건축하겠다는 승인이에요. 그리고 공장을 건축하고 사용 승인, 공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절차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1과목서부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맞추지 못하는 문제들이 가끔 튀어나와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순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끼지?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또 문제죠.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되니 정답이 설명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마킹하시고 넘어가셨다가 문제 다 풀고 다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과목에서 계산 문제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24번 다음 외부 자금 조달 방법 중 직접 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읽고 나면 직접 조달과 간접 조달이 있다. 이제 생각나셔야 되고요. 직접 조달과 간접 조달의 큰 차이점이 뭐냐? 간접 조달은 나중에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1번 PCBO, 2번 주식, 3번 회사채, 4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 5번 신용보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간접 조달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간접 조달은 나중에 갚아야 된다라고 했죠. 신용보증, 보증을 받은 거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번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여기 해설 보시면 간접 조달과 직접 조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의고사 2회입니다. 모의고사 2회. 자, 다음 중 정책자금의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자금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정책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뭔가요? 융자라 그랬습니다. 융자. 그래서 보시면 상환 의무가 없는 건 출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자금의 세부 유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펀드, 이거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책에 세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공장 입지의 유형인 계획 입지 및 개별 입지의 장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입지는 공장의 업종 결정이 자유롭다. 두 번째, 개별 입지의
계획 입지에 비해 조세,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 입지는 개별 입지에 비해 분양 비교적 높다. 그다음에 개별 입지는 선분양 후 입주 방식으로 적기에 공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예, 이거 계획 입지가 이게 계획 입지였죠? 개별 입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계획 입지는 공해 배출 업소의 입주가 단지에 따라 가능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획 입지와 개별 입지 우리가 표로 이렇게 해서 공부했습니다. 장단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틀린 걸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오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 수합 분석과 이를 통해 대응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수합 분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업의 강점과 그다음에 기업의 약점.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뭐였죠? 시장에서의 기회와 그다음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게 뭔지 살핀다 그랬죠? 그래서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자, 여기 나왔죠? SO 전략, ST 전략, 그리고 WO 전략, WT 전략. 자, 그래서 일단 수합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 내부의 장점과 약점을 기업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맞죠? 그다음 두 번째, SO 전략은 공격적, 성장 지향적 바람이 전략하다. 성장 지향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맞죠? 그다음에 SD 전략은 기회를 얻기 위한 강점이 이용되는 전략이다. 이게 아까 T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회가 아니고 위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WO 전략은 우선 보완 과제로 약점을 극복하면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회사의 약점이 좀 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WT 전략은 장기 보완 과제로 위험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3번. 아래의 내용은 특수한 형태의 공장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특수한 형태의 공장 배웠죠? 4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첨단 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리기관이 정하는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무슨 공장이다 그랬습니까? 도시형 공장이라고 배웠습니다. 도시형 공장. 자, 지식산업센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 층으로 건설이 된 공장. 그죠? 실험실 공장 뭐라고 배웠죠? 대학 교수나 학생, 그다음에 그 벤처기업인이 지정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각각 무슨 뜻인지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의 절차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우리가 포지셔닝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장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타겟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STP 전략 중에 마지막 포지셔닝이라고 배웠어요. 그 포지셔닝의 절차에 대한 것인데, 현재의 포지션을 파악하고 그 포지션을 탐색 및 발견을 해야 되고 그 포지션 내에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파악과 활용 그리고 포지션을 획득해서 포지션의 유지 및 강화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이런 절차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처음에 나오는 단계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경영혁신력 중소기업 메인 비지, 우리가 또 뭐 하나 배웠죠? 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래서 이노비지가 있었죠. 자, 메인 비지의 우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인 비지의 우대제도, 해외구역 인증 획득 사업에 대한 가점이 있다. 그다음 신용보증기금 요율을 차감해준다. 산업기능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및 연구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그 다음에 기업평가 한도에 대한 우대를 받는다. 그리고 TV, 라디오 광고비 등 3년간 무료가 아니죠. 할인을 해준다 그랬죠. 할인. 예. 무료 아니죠. 할인해줬고 한도도 50억 한도가 아니죠. 예. 한도 35억 한도 내입니다. 35억.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토시 하나 정도 있죠. 토시 하나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번. M&A 유형 중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인수개발 또는 인수개발을 뜻하는 용어다. 자, 벌써 이거 읽고 생각나셨나요? 예. 두 번째, 기업이 독자적으로 R&D 또는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 개발하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 경제적이기 때문에 신종 M&A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A&D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쭉 읽으시면서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처음 듣는 얘기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죠. 자, 22번. 자본거래 측면의 M&A 유형에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합병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5가지가 다 정답이 아니고요. 자, 분할합병, 일반합병,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상각합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분할합병이죠. 예. 자,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자본거래 측면에서의 합병은 일반합병, 소규모 합병, 간이합병, 상각합병으로 한다. 이게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딱 보시면 금융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 유흥주점, 산업용 세탁업. 자, 여러분들 굳이 고민 안 하셔도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힘든 업종. 그렇죠? 무도 유흥주점업입니다. 자, 모의고사 3회차입니다. 3회차. 자, 3번. 다음은 출구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내용에 맞게 잘 배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A란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 절차 등을 밟기 위해서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대한 첫 구식 공매를 얘기한다. 그래서 상장을 목적으로 매딘 이상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읽으시는 동안 정답이 들어오셨나요? 예. 일단 B가 뭐였어요? 예, 50인. 그래서 IPO 50인이죠. 예, IPO 50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교과목이 표준교재가 1번부터 1과목부터 4과목까지가 표준교재가 약 7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잘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중요 내용을 습득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한 번에 찍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STP 전략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세분화라 그랬죠? 네, 시장 세분화 요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보시면 시장 세분화 요건을 구할 때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부적 동질성 대 외부적 이질성, 그리고 일관성 및 지속성, 이렇게 딱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걸 고르라 그랬잖아요. 측정 가능성, 크기, 구매력, 세분시장의 특성 등 정보 측정 및 획득이 용이해야 된다. 맞죠? 접근 가능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전달이 용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크기,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분 시장에서는 동질적이어야 되고요. 개개의 각각의 세분 시장은 이질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요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과 일정 기간 지속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STP 전략의 시장 세분화 요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창업기업의 마케팅 방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자, 입소문 마케팅, SNS 마케팅, MVC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MVC 마케팅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공식 후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후원자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방법. MVC 마케팅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전부 입소문을 나게 하라.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 SNS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은 한 가지의 마케팅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노출시켜라. 그래서 MVC 마케팅, 그 다음에 차량에 광고하는 랩핑. 예, 그런 말씀드렸죠. 예, 게릴라 마케팅. 이렇게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TP 진행 단계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STP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 시장 세분화라고 그러죠. 시장 세분화. 그러면 시장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게 지금 5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걸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들어간지 여러분들 잘 찝으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예, 세분화 수준을 결정합니다. 세분화.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시장을, 예, 이걸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C2가 들어간 건 이거밖에 없죠. 그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세 번째, 세분 시장의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단계를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기업의 이미지 인증과 관련해서 요거는 뭐냐? 여기 써 있네요. 인적자발 개설, 인적자원 개발, 그죠? 예,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 인증. 이건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각 나라별 인증 마크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나라별 인증 마크 그림과 요 기업 이미지 인증 마크 그림은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바로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정답을 찍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이전 상장 제도, 줄여서 신속 이전 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코스닥 이전 상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딱
1번부터 5번까지 딱 보시면서 정답 고르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자, 1번 심사 기간이 30일로 단축되어 있다. 예, 맞고요. 패스트 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충족하면 그냥 바로 가죠. 왜 이걸 써요? 그래서 상장 요건을 잘 갖추지 못했지만 코넥스 시장 모든 기업이 패스트 트랙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 이전 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3번이 정답이고요. 코넥스 시장 상장 이후 1년 경과와 지정 자문인의 이전 상장 추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본금 규모는 1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민감하게 갈립니다. 어떨 땐 치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결국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권부터 4권까지 표준 규제를 쭉 한번 읽다 보시면 제대로 공부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서로 연결이 돼요. 처음에 공부를 안 하면 1권 따로 놀고 2권 따로 놀고 이러는데 쭉 연결하고 가시면 1권에 나왔던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다 싶으면 여러분들 합격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5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지. 자, 이노비지 하면 여러분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지가 있습니다. 메인비지. 예, 메인비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노비지 우대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평가 보증으로부터 최대 100%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수도권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면제된다. 세 번째 정기 세무조사는 비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최대 7년 동안 유예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비가 감면된다. 다섯 번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이 차감된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메인비지와 이노비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대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되는 거는 메인비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인비지와 이노비지의 차이점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상으로 4교시 과목의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다 풀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